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앵커 남북 이산가족들이 65년 만에 꿈에 그리던 혈육들과 재회하는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의 애절한 사연과 극적인 상봉 장면 등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안찬일 소장님 오늘 모셨는데 낮에 1차 상봉이 있었고 그리고 저녁 때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만찬 시간에는 낮에는 눈물을 흘리느라 말을 못 잇는 분들이 많았는데 만찬 때는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만찬에는 좋은 얘기도 나오고 술도 나오겠죠. 아마 맥주, 대동강 맥주가 나왔는지 다른 맥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동강 맥주, 북한이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마시면 1차로 만나고 다시 만나는 거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부드럽고 또 낮에 못했던 얘기들을 즐겁게 나누면서 또 사진도 찍고 정말 다운 이게 휴먼 드라마인데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과연 인류 역사의 두 세기를 마스터하는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가. 20세기와 21세기를 마스터하는 휴먼 드라마가 지금 금강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65년 만에 만난 혈육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아무래도 오늘 이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이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판문점에서 했던 남북 정상 간의 회담 중에 실질적인 이행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남북 상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식구라는 게 뭐죠? 밥 식자, 입구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5년 만에 한 식구가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식구구나,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한 3년 이상 이어왔던 남북교류 관계가 없었다가 어쨌든 간의 인도적 교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물꼬를 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향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물꼬를 텄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고 또 심화될 수 있는 국민들이다 바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만나는 경우보다는 형제 아니면 사촌, 조카 이런 상봉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부간에 만난다거나 형제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시던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계신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예를 들면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돼요. 이번에 100일 살 백성규 할아버지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은아들 그 다음에 동생 그분들이 다 사망하시고 며느리하고 딸만 남아있다.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녀죠. 두 분만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신청할 때는 자기 아들하고 동생을 찾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다 사망하시고 결국 혈육이라고 하는 분이 며느리하고 손녀만 있어서 두 분을 만나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게 점점점 시간이 오래되면서 65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상봉이 정례화돼서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낮에 1차 상봉 때 가족을 만나는 분들도 그리고 그 가족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 차 첫날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시죠? 상철아. 이렇게 92살이 되어서 아들을 드디어 안아봤습니다. 이금성 할머니입니다. 북에 사는 아들 이상철 씨를 만나 부둥켜 안았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요. 고사리 손 내밀던 아들이 어느덧 70을 넘겼습니다. 이금성 할머니는 전쟁통에 가족들과 피란길에 올라 내려오던 중에 남편과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애들은 몇이나 덧나 아들은 있나 긴 세월 켜켜이 쌓아둔 질문을 짧은 며칠 동안 다 쏟아낼 수 있을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두 딸을 만난 99살 어머니도 만나보시죠. 남측의 한신자 할머니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에 사는 두 딸 김경실 씨와 김경영 씨를 만났습니다. 두 딸을 전쟁통에 친척집에 맡겨둔 탓에 셋째 딸만 데리고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 만난 이 두 딸과는 긴 이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미안함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두 딸을 보자마자 아이고라고 외친 뒤에 말을 잇지 못하고요. 눈물만 흘렸다는 합니다. 99살이 된 노모의 모습에 70대가 된 두 딸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이상 상봉의 최고령은 백성규 할아버지입니다. 101세의 나이가 믿기도 을 만큼 아주 정정하신데요. 몇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는 상봉의 기회를 얻게 된 할아버지. 며느리 김명순 씨와 손녀 백영옥 씨를 만난 내내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봉투에서 숨진 남편의 옛날 사진 2장을 꺼내 아버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100세가 넘어 상봉의 꿈을 이루게 된 할아버지의 표정,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안찬일 소장님,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연 말고도 당이 마음 아프고 절절한 사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산 상봉이 회를 거듭할수록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좀 고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가 벌써 18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4100여 세대만이 상봉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상봉을 한 거죠. 독일인 경우 분산 1회 100만, 200만 명이 상봉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가족 상봉을 원하는 실향민들이 신청자가 13만 명이 넘지만 지금 그분들이 다 연세가 들어 돌아가시고 5만여 명이 지금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금 금강산에서 저런 정말 눈물의 바다가 연출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아마 윤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통령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금강산뿐만 아니라 판문점이나 임진각이나 이미 장소를 정해서 저분들이 언제든 만나고 정말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만 하고 올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들고 고향집에 찾아가는 이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진영 변호사님,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 상철아 이렇게 부르면서 부둥켜 안는 어머니 90살 노모의 모습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사실 말씀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은데요. 피부치다 사실 말씀을 안 해도 얼굴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그렇게 알아채는 것을 저희가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실제로 3살 때 얼굴이 지금까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앵커 지금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모르는 어머니 모습입니다. 인터뷰 얼굴 자체만 봤을 때도 정말 엄마와 아들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아들이 80대, 70대지만 아마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때 이산했을 때 그 젊은 정말 그 모습들이 지금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남한에 있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굉장히 감동스럽지만 똑같은 화면이 아마 북한에도 같이 방송돼서 북한에 있는 분들도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직접 보고 불러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지금 65년이 더 지나서야 저렇게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지. 금 아들이 70대가 넘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 사연 자체가 아주 정말 가슴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피란을 오시면서 배를 탔나봐요. 북한에서 배를 탔는데 이게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딱 사면서 어머니 되시는 이 할머님하고 딸, 갓난아이 딸은 탔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저 아들이라고 하시는 상철씨라는 그분은 못 타신 거예요. 배를 그러면서 생이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분단이 되면서 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4살인가 5살 정도 됐대요. 상철씨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살았겠습니까? 60년.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저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 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겠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데려오지 못하고 딸만 데리고 와서 혼자서 남한에 사시면서 저 아들이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컸을 거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부분이 저는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계속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이산가족들한테 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이별 아니겠습니까? 자기 피부치인 아들을 놓고 온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만 남이 2박 3일 의 짧은 만남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요. 좀 더 남북관계가 잘 진전돼서 상봉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안되면 화상으로라도 상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이렇게 보는데 두 분이 모자 상봉을 지금 60여 년 만에 했는데 두 분이 얼굴이 닮았어요. 아들분이 어머니를 닮았어요. 인터뷰 보자마자 저는 정말 엄마와 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군대 프로그램에 보면 뒤에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상철씨도 보자마자 엄마라는 것을 정말 100%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만나면 또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만남 이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앞두고 선물을 또 한가득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선물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89세 아버지는 북에 사는 67세 딸을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마련했는데요. 유관식 할아버지, 북한 살 때 양갱이 없었는데 이거 딸에 꼭 맛보여주고 싶다고 해서요. 양갱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선물 목록도 저희가 다 적지도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 여성용 내복, 화장품, 비타민 C, 영양제, 초코바, 자명종시계 이런 걸 챙겼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북한에도 요즘은 양갱 있죠. 인터뷰, 거기도 초코파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양갱도 만드는데 그 맛은 우리를 따라오기는 힘들죠. 저 품목을 보니까 저도 이산가족분들을 아는 분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상품들을 들고 갔는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상품들을 다 들고 갔습니다. 특히 영양제, 비타민이라든지 그 외의 소화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북한 주민들이 의료약품이 생산이 잘 안 돼서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장마당에 중국 제품이 있어도 값이 비쌉니다. 저런 걸 갖다 주면 상당히 고맙게 받을 것이고, 특히 어떤 분은 신발, 을 30켤레인가 사가지고 갔다고 하죠. 또 제 주변의 분은 그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걱정을 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조금 안 맞아도 감사하게 잘 신을 거니까 그런 선물들은 정말 눈물 어린 정성이 담긴 선물 아니겠습니까? 앵커, 가는 분들마다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가던데 그걸 북에서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인터뷰, 좋아하죠. 식사가 부실하고 또 병에 잘 걸리는데 그런 내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영양제는 뭐든지 북한 주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이산상봉 가족의 최고령 할아버지죠. 101세의 백성규 할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할아버지도 선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손녀 만나는 생각에 가장 들뜨신 분인데요. 마지막 일 테니 내가 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신발 30켤레. 조금 전에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치약, 칫솔, 수저, 네이 이런 거 준비하셨네요. 치약, 칫솔 같은 것도 좋아하나요? 인터뷰, 네, 치약, 칫솔도 북한이 생산이 가동이 잘 안되니까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쓰는데 아마 중국 상품보다 우리 대한민국 상품이 훨씬 우월하니까 아마 저분은 우리 치약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걸 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내복을 또 많이 샀는데 북한은 춥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춥기 때문에 내복 같은 것, 따뜻한 방한복, 그런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앵커, 백성규 할아버지가 101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상당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기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금강산 정상에라 보 올라가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장수한 보람이 있다를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101세. 정말 생각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개인 위생용품, 또 개인 소비용품 이게 참 북한에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신발상, 명켤레 이걸 보면서 정말 손녀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구나. 앵커 마음, 은백켤레도 사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양을 사 가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정말 이 무더 위도 이기고 추위도 다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01살이 돼 서북에 있는 가족을 만난 할아버지의 심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심정을 들어보시죠. 백성규. 101세 이상가족 항공자.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기분이 얼마큼 좋으세요? 금강산만큼.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소개해주세요. 며느리고 손녀고 얼마큼 보고 싶으셨어요? 무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101살. 며느리분 뵙고 처음에 무슨 말 해주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는데 눈물이 나서. 내일 또 만나잖아. 내일 와야지. 앵커 내일은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만큼 좋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산만큼 이런 표현 쓰는 것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강산만큼이라는 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만큼 며느리하고 손녀를 만난 것 자체도 기쁘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들이 사망해서 아들을 못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더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남아있는 지금 생존에 있는 며느리하고 손녀에게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발을 30켤레나 샀다는 것도 백성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0년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이상가 족 상봉을 위해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순서가 안 왔던 거예요. 4년 만에 와서 만약에 내가 다음번에 상봉할 수 있으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101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1세까지 사시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못다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30켤레를 사지 않았을까요? 또 이번에 이상가족 상봉하시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방 안에 30kg 이상은 못 넘어가게 돼 있고요. 한 물건도 10만원 이상짜리 물건은 못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담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담으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동안 못해줬던 사랑을 대신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와 손녀에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하. 면 보시면 테이블 뒤쪽으로 북측에 곱게 한복을 입은 봉사원 분들이 도와드리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봉사원 분들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 예전에는 좀 많이 규율도 격하고 좀 딱딱하다고 하나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사진도 찍어주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인터뷰.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본질에 맞는 뭔가 자세를 가졌다는 건데 딱딱하다고 하셨죠. 북한 말로는 뻣뻣하다고 하는데 뻣뻣하다는 게 부드러워진 거죠. 그것은 모신 분들을 잘 모시라는 어떤 당적인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분들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가족을 만나 감격스럽고 눈물 흘리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제지를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다 그야 말로 잔치에 초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들을수록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만찬이 마무리가 되고 만찬 관련해서 그림이 잠시 뒤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데
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찬 메뉴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약간만 소개를 해드리면 팥소빵, 소고기 다진 구이, 대동강 맥주 그리고 북한에서는 튀김을 닭튀기라고 하나봐요. 인터뷰 튀기라고 그럽니다. 앵커 닭튀김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닭을 튀긴 걸 통닭이죠. 그런데 기는 튀기, 모든 걸 생신튀기, 닭튀기 이렇게 튀기라고 하지 튀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쉽게 말하면 오늘 65년 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치맥 파티를 했습니다. 대동강 맥주하고 프라이드인지 아니면 양념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어쨌든 치맥과 함께 이상가족 상봉 가족분들이 많은 길을 나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상가족 상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빨리 정례화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까 안찬일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100명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100명으로 제한돼 다 보니까 또 남북 간에 경색되면 이상가족 상봉이 중단되잖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너무 중단되니까 이걸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아니면 화상으로라도 계속 만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서신 교환도 하고 아니면 화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요즘 워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보게 되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분이 5만 몇천 명 이상 돼요. 그분들이 정말 연세가 많아가지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한을 못 풀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정례적인 상봉이 이뤄지길 원하고 아니면 면회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곳 아니면 어떤 장소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서 거기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좀 숫자도 확대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0명으로 한정 돼 있다시요. 이걸 좀 확대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혹시나 한을 못 풀고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인권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가족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북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100일 새하라. 거지의 사연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북 교류가 좀 트여야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관건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난번 세 번째 갔을 때는 빈손 방북이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앵커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할 만큼 밑으로 물밑 조율이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른바 남북관계의 슈퍼 9월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가고 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갈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남북 정상회담도 9월 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의 첫 단추가 바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는가에 따라서 9월달 남북 간의 새로운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존 볼턴이 다시 한번 비핵화 시간표를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BC 방송 인터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서한 이전에 한국과도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1년 내라는 기간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앵커 비핵화 시간표. 존 볼턴이 1년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다시 한번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거죠. 인터뷰. 이제 말씀하셨듯이 3차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양강도에 가서 감자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폼페이오가 와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한, 말하자면 뭔가 팩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북한도 어떤 핵 리스트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이런 걸 주고 종전선 언을 갖는다든지 나름대로 지지난주에인가 판문점에서 또 북미 간의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간 폼페이오가 평양에 4차로 가서 뭔가 합의를 못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 진핑 주석의 방북도 있고 북한이 그야말로 완전히 중국 쪽으로 경도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도 나름대로 당근을 준비했을 거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접점을 찾기 위한 어떤 걸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9월 초에 는 뭔가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4차 방북 때는 북미 간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빅딜이 이뤄지되 그것은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내지는 핵 시간 표 이것만 주고받으면 우리가 아까 볼턴도 말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 이번 9월 이 고비고 또 11월에 트럼프도 나름대로 중간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번이 그 고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 장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살짝 복잡한 게 폼페이오 장관 오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바로 또 시진핑 주석이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이용한다사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전쟁이든 무역갈등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좋은 자리를 또는 이점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관계에 있어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또 미국을 향해서 중국이 우리 뒷배경이 돼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또 비핵화 과정에서 더 많은 제재를 푸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양쪽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서 일정 부분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뒷배경으로 뒀을 때 훨씬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시진핑의 방북이 미국 입장에서 도리어 더 복잡한 셈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전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북한 평양을 간다. 이건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어떤 의미입니까? 시 진핑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마오쩌둥은 76년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평양에 간 적이 없지만 장쩌민이나 덩샤오핑이나 허요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양에 갔습니다. 그 이유